자, 여러분, 간호의 기초 투약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이 문제를 올리면 답을 잘 보내주시는데 이 문제 풀이에 대한 영상은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1번. 투약 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예 통으로 외워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할 5원칙, 5가지 원칙인데요. 정확한 약.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페니라민 주라고 했는데 타이레놀 갖다 주면 안 되죠. 정확한 약을 줘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줘야 돼요. 하루에 2번 BID 처방이 났는데 내 맘대로 하루에 3번 주는 TID로 주면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정확한 용량 50mg 주라고 했는데 500mg 줘버리면 곱하기 10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확한 용량을 줘야 되고 정확한 환자한테 투여해야 됩니다. 임나이한테 주라고 했는데 저 주연이한테 갖다 주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정확한 경로. 입으로 먹는 약인데 막 주사를 해버리고 주사로 줘야 되는 약인데 입으로 먹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약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환자한테 정확한 경로로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하셔야 되고요. 2번 여러분 2번 이런 문제가요 별거 아닌데 국가고시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경구약 처방을 투약하려 할 때 속이 안 좋다고 투약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환자가 속이 안 좋다면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약을 그냥 침대 위에다가 아니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오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환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투약을 보류해야 되고요. 이 보류하는 이유를 간호사한테나 아니면 의사한테나 보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한다. 이유가 뭐냐? 속이 안 좋아서 환자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한다. 라고 위에 닥터나 간호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니까 꼭 보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3번. 처방이 내려진 즉시 투여하되 단 1회에 한해서만 투여되는 처방은 뭡니까? 1회에 한해서만 내려지는 처방. 뭐예요? 그리고 즉시 투여하는 처방. 즉시 시행 처방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즉시 시행 처방. 맞습니까? 1회 처방은요, 여러분. 의사가 지시한 시간에 그냥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지시한 시간에. 근데 이거는 처방이 내려진 즉시 투여하되 한 번만 투여하는 거는 즉시 시행 처방이고 그리고 1회 처방은 오늘 오후 3시에 지금 몇 시지? 오늘 오후 5시에 한번 주세요 하면 1회 처방입니다. 정규 처방은 뭐냐면 환자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3번 약 먹잖아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내가 의사가 처방을 바꾸기 전까지는 매일 그냥 계속 쭉 줘라 하고 약속한 게 바로 정규 처방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엑스레이를 찍어라. 3일에 한 번은 피검사를 해라. 이렇게 딱 정규적으로 딱 묶여 있는 거. 이게 정규 처방이고 필요시 처방은 여러분 아는 PRN 처방이에요. PRN 처방. 타이레놀 처방이 늘 항상 그 환자한테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PRN이라고 적혀 있으면 계속 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통증을 호소할 때는 PRN으로 주라고 코멘트가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환자한테 주고 준 다음에 그 뒤에 의사한테 약을 주었다고 얘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경구 투약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약 방법입니다. 경구 투약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경구 투약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피하 주사보다 약물 작용이 빠르다. 주사보다는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2번. 위장관의 자극을 촉진해준다. 자극을 촉진해준다. 경구 투약인데
약을 먹었는데 위를 자극하면 됩니까? 안 되죠. 3번. 가격이 저렴하고 투여하기 편리하며 안전하다. 3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장 효과가 빠른 거다. 가장 효과가 빠른 거는 IV, 즉 정맥 주사. 그 다음 5번. 약물의 치료적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약물의 치료적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정맥 주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눈에 물약, 즉 안약을 넣을 때 점적 위치로 옳은 것은인데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을 여기 밑에 하부 결막을 밑으로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가지고 뒤집으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게 빨갛게 나오잖아요. 이 빨갛게 나온 부분 요 한 가운데다가 약을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하부 결막낭 중앙에다가 떨어뜨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1번 하시면 되고요. 6번 문제도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사 투약 시 효과가 빠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입니다. 가장 효과가 빠른 건 뭐겠어요, 여러분? 정맥 주사. 혈관으로 바로 쏴버리면 바로 효과가 촥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혈관 주사 맞아본 친구 중에서 주사를 맞으면서 코에서 약냄새가 나거나 갑자기 몸이 쫙 풀린다거나 그런 느낌 받아본 친구 있을 거예요. 주사 맞아본 친구 중에. 왜 그런 거예요? 혈관으로 바로 집어넣으니까 피가 심장을 확 돌면서 온몸을 쫙 돌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드 블랙 같은 거 볼 때 에피네프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 심장이 멈추려고 하다가 갑자기 두근두근 뛰잖아요. 왜 그래요? 약이 바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으로 들어와야 될 거는 정맥 주사입니다. 자, 두 번째 효과 순서는요. 근육 주사입니다. 근육 주사. 아무래도 입으로 먹는 경구 투약보다는 주사로 주는 게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건 혈관으로 바로 주는 게 효과가 좋고요. 그 뒤에는 엉덩이에 맞는 근육 주사입니다. 근육 주사를 맞고 그 뒤에 효과는 피하 여러분 주사입니다. 피하 주사는 이렇게 살이 있으면 90도로 팍 찌르면 뭐예요? 근육 주사고 그 다음에 약간 45도로 팍 찌르면 뭐예요? 피하 주사고 완전 이렇게 피부를 살짝 떠갖고 주입하는 거는 뭐였어요? 이게 바로 피네 주사잖아요. 그래서 근육으로 하면은 푹 해가지고 깊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정맥 주사보다는 효과가 느리지만 피하나 입으로 먹는 경구보다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번 효과가 있는 게 바로 피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 피하 주사, 경구 주사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맥, 근육, 피하, 경구. 경구약은 여러분 효과는 가장 느리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하며 안전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 7번 정맥 주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혈관에다가 주사를 빵 쏘면 어떤 장점이 있나? 1번 약물이 완전히 흡수되므로 빠른 효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오케이. 2번 약물의 치료적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쉽다. 3번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 뭐였어요 아까? 경구 투약. 그 다음에 한 번에 쉽게 투약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경구 투약입니다. 약 먹을 때 하나씩 먹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알약이 5개면 우르르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8번 피하 주사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정맥 주사보다 신속하게 작용하도록 정맥 주사가 효과는 제일 빠릅니다. 정맥 주사, 근육 주사,
피하 주사 순서로 가기 때문에 정맥 주사보다 피하 주사가 빠를 순 없습니다. 2번 인슐린 경구약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다. 조금 볼게요. 맞는 것 같아요. 3번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다.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여러분 질병을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사는 피내 주사입니다. 어떤 걸 진단할 때 쓰냐면 투베르쿨린 테스트라고 들어봤어요? 투베르쿨린 테스트라고 하고 PPD 테스트라고 하는데 결핵 반응 검사할 때 쓰는 게 바로 투베르쿨린이고 이거는 피내로 주사하게 됩니다. 피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피부면 이렇게 찔러가지고 여기가 한 15도 정도 되게 찌르는 게 피내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피하 주사는 여러분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몇 도 각도로 찔러요? 이렇게 팍 찔러요. 여기서 45도 각도 정도로 찔러줍니다. 그 다음 중증 상태나 응급 상태 호전을 위해서는 여러분 IV를 해야 되고 BCG를 접종하기 위해서는 피내를 주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 여러분 9번 문제예요.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이게 국시 되게 자주 나와요. 피부를 소독하기 위한 알코올 농도 엄청 자주 나오는데 알코올 농도가 세면 소독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70% 알코올이 좋습니다. 자, 10번. 근육 주사 놓은 부위를 가볍게 문질러 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엉덩이 주사 맞으면 여러분 문지르세요 하잖아요. 왜 문지르라고 해요? 1번 약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IV를 했어요. 정맥 주사했을 때는 문질러 주게 안 문질러 주게 문질러 줄까요? 안 문질러 줄까요? 문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에 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서 꾹 눌러줘서 지혈을 해줘야지 이걸 만약에 문지르게 되어버리면 혈관이 닫혀버려서 멍들게 돼요. 그래서 정맥 주사했을 때는 절대로 문지르면 안 된다입니다. 자, 그럼 11번 중요합니다.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 여러분 보세요. 협심증에 치료할 때는 무슨 약을 쓴다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씁니다. NTG라고 합니다. 이 글리셀린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협심증, 가슴, 심장을 싸고 있는, 즉 심장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 이 약간 폐색되면서 심장이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심장이 쪼여오는 것처럼 아파와요. 그게 바로 협심증인데 이 협심증이 있을 때는 니트로글리셀린으로 통증을 깔아앉혀 주는데 그 약 이름을 NTG라고 하고 니트로글리셀린이라고 하고 이것의 투여 방법은 혓바닥 밑에 넣어서 녹이는 설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12번. 냉장 보관하는 약인데 매 회마다 주사 위치를 바꾸어 주고 주사 후에 문지르면 안 되고 가만히 놔둬야 되는 약 뭐예요? 냉장 보관하면서 매 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어 주는 거 인슐린. 여러분 인슐린은 무슨 약이에요? 뭘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요. 주사를 놓을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어서 주사해야 됩니다. 자, 13번. 수혈 중 오한, 발열, 두드레기. 그 다음 증상을 보이며 증상 관찰이 됐을 때 바로 수혈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반응. 무슨 반응이에요? 용혈 반응입니다. 용혈 반응. 수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몸을 덜덜 떨면서 열이 막 나고 피부에 두드레기가 막 난다. 이건 무슨 증상이냐? 용혈 반응 증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들어온 피가 내 몸 안에 있는 피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혈구가 깨져버리는 거야. 뭉쳐지던지.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면 바로 수혈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자, 14번은 여러분 11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혀 밑에 약을 넣어서 용해시키는 투여 방법. 뭐였어요? 혀 밑에 약을 넣어서 용해시키는 투여 방법.
어디로 투여하는 거예요? 혀 밑에 약을 넣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설, 하, 투, 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BCG 시행 시. BCG가 뭐예요, 여러분? 결핵 예방 접종. 결핵 예방 접종인데 이 BCG를 할 때 투약하는 방법. 아까 뭐였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BCG 접종 시 사용하는 방법 뭐예요? 피내 주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꼭 만납시다. 안녕.